계속 논문을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요.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어렵게 오셨으니까 요즘 그래도 최신 트렌드인 요 방법 좋다 하나 알려주고 가세요. 맞아요. 예, 요즘에는 궁금해요. 뭘 제일 많이 합니까? 근데 요즘은 그 저탄고지가 네. 제일 실제로 원리도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고지는 권하지 않는 게 이렇게 지방을 많이 섭취하라고 한다고 해서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그냥 줄이는 줄이고. 밥을 먹으러 갔을 때도 흰밥이 있거나 떡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먹지 말고 오히려 생선이나 반찬들 위주로 좀 더 많이 드시고 이런 다이어트법이 단기간 오래 할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일 것 같아요. 흰 쌀밥 대신에 통곡물류를 먹어라 이런 것도 많이 본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저도 곤약밥을 먹고 있거든요. 아. 현미 곤약밥. 근데 이런 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흰밥이 밥심이라고 네. 생각하는 정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학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과일과 흰밥 밀가루에 대해서 정말 외국의 모든 의사들은 독이라고 얘기하기까지 강의를 하거든요. 흰쌀밥과 과일과 밀가루. 밀가루. 사실 과일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때 많이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50년 전엔 과일이 건강했어요. 이렇게 농부가 직접 네. 기르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달아야 되니까 당도를 되게 높여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마트에서도 그래요. 다 당도 검사 테스트 합격한 것만 우리가 구매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맛없는 건안 맛없는 먹어. 걸 안 먹잖아요. 네. 저는 과일 중에서는 되도록이면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그래도 좀 아우, 괜찮거든요. 근데 맛이 없어요. 다모 뭐 아우, 이런. 아유.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과일이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탕후루라고 아시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이들이 거기 위에다가 막 설탕. 설탕을 막 단당류랑 이당류를 둘 다 이렇게 맞아요. 하니까 GI 지수가 엄청 높다고 알고 근데 막 있어요. 걔를 먹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냥 기분이 막 싹, 도파민? 아까 걔가 싹 올라가거든요. 건강에 또 최악이고 아. 다이어트에도 최악이고 도파민을 중독시키는 음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피크를 치는 예. 혈당을 올리는 건 중독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중독이 됐다. 나 이거 어떻게 끊지 했을 때는 보통 그런 당류를 달력에 딱 적어놓고 21일만 끊으면 당 중독은 해결돼요. 오, 와, 21일. 이건 또 처음 들어봐요. 내가 영원히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단당류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X를 치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탕후루를 줘도 안 먹고 싶어져요. 오, 그러면 뭐 매번 뭐 캐러멜 마끼아또 이런 거 드시던 분이 나 조금 끊고 싶다 하면 21일만 견뎌봐라. 네, 예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케이크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요. 탕후루도 사실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 선생님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탕후루를 먹으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선생님. 맛있고 싶어. 근데 진짜 신기하긴 해요. 네, 지금 건강하신 거죠? 그럼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죠. 왜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냥 탕후루를 한 번 먹으면 내일도 먹고 싶고 이런 게 그냥 맛있어서 먹고 싶은 줄 알았던 건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 중독에 걸린 거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담배 중독, 커피 중독 이런 건 들어봤어도 그렇지, 알코올 중독 이런 거 그쵸? 들어봤어도 당 중독. 탕후루 중독.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식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그 스테비아 토마토는 달잖아요. 네. 이것만 먹었어. 원푸드 다이어트. 네, 살을 빼고 결혼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결혼 후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걸 보고 있을까? 왜냐면 어떤 날에 맞춰서 다이어트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예인도 어떤 대회에 맞춰서 어떤 작품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 작품이 끝나잖아요.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게 건강에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럼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삭센다라는 걸 들어봤는데 네. 이거는 삭센다. 어떻게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네. 요즘 핫한데 이건 어떻게 좀 효과가 좋아요? 제가 병원 개원했을 때가 2018년도였는데 그때 이제 삭센다펜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런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써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잘 만든 비만 치료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1번은 얘가 유일하게 비만 치료제 중에서 체지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얘가 원래 당뇨약이었다가 비만약으로 허가가 됐거든요. 인슐린 호르몬이라고 한 살찐 호르몬을
자꾸 안 나오게 네. 도와줘요. 그러니까 오. 장기간으로 썼을 때에는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위장 운동을 조금 억제해서 포만감을 네. 유지해주거든요. 뇌로 가지 않으니까 약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들은 향정신성 약물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왜 우리 뭐 나비약이니 뭐니 부작용이 많잖아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은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센다펜처럼 좀 안전한 비만 치료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약국에서도 구매 가능해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바로 나갈 수는 없고 이렇게 원장님이 처방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삭센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예. 리라글루타이드 요 성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위고비 맞아요. 이제 위고비가 또 나온다고. 아, 위고비 시대가 됐어요? 위고비는 뭡니까? 그럼 뭐가 달라요? 뭐 제가 그 전에 자랑을 좀 하자면 네. 제가 이제 위고비 키닥터로 선정이 됐거든요. 아이고 자막 좀 그래서 깔아주세요. 제가 예. 이제 처음 정말 신기해요. 들어오면 런칭 심포지엄 할 거라서 지금 그 위고비에 대해서 계속 논문을 받아서 보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예요. 그래요. 너무 왜냐면 궁금해요. 쌍센다펜은 네.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 불편감이 있었고, 그리고 매일 맞다 보니까 위장 운동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장 운동이 다 떨어졌다 풀렸다가 반복되니까 변비나 이런 구토 증상이 부작용으로 많아서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계셔요 환자분들 중에. 맞아요. 근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을 맞기 때문에 월요일에 맞으면 일요일까지 이 농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네요. 논문 결과를 보면은 그 삭센다펜보다도 체중 감량의 효과는 훨씬 더 뛰어났고요. 부작용은 훨씬 더 적었어요. 내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한번 들여놓고 저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위고비 이야기가 나온 게 꽤 됐어요. 그 미국에는 예, 쓰고 일론 있죠. 머스크가 맞고 손님들이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위고비 있냐고 들어왔냐고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위고비 구하시려는 분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또 원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걸 써보고 다음에 예, 결과가 어떤지 네. 한번 또 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자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살을 뺀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항상 설날 하면 목표 1위가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헬스클럽도 그때 제일 사람 많아요. 수영장도 그때 이 헬스클럽처럼 병원도 1월, 2월 그때가 많아요? 지금부터도 이제 많이들 오시죠. 왜냐면 이제 연말이고 이제 회식 자리가 많으니까 설날 전까지 몇 킬로를 빼겠다고 하시고 실패해서 아 그럼 내가 어린이날까지 잘 빼보겠다 실패하시고 여름 휴가 전까지는 무조건 빼겠다 실패하시고 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단기간의 목표는 그냥 흘러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러면 뭐 얼만큼 길게 잡아야 돼요? 내년 이맘때까지 하겠다? 5년 이렇게 보고 더 많은 체중을 목표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5년일 거라고 생각 못 하셨죠? 난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도 계획을 안 했는데 다이어트 계획을 그렇게 길게는 사실 잡아보질 않았어요.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목표로 잡고 다이어트를 하면 그때그때 오는 좌절감을 좀 덜 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는 5년 후에 나를 목표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근육 1kg가 이제 1,300만 원 정도의 노후의 진료비와 거의 같대요. 이거 써야 된다, 써야 돼. 1,300만 원. 체지방은 부채거든요. 부채는 어쨌든 노후에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예. 아니 근데 부채를 좀 줄이고 싶어도 안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 다이어트 하면은 가슴이 빠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빠지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안 빠져도 되는데 맞아, 제발. 이상한 데가 빠지니까. 빠지는 순서 같은. 그렇죠. 이게 잘 안 빠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복부가 제일 안 빠져요. 아, 복부. 예. 복부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 빠질 수밖에 없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가슴에 이제 맞아요. 줄고 이거는 서포트적인 아미노산이 같이 동반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나 꼭 필요한 아미노산들은 좀 서포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은 중요한 부위들은 빠지지 않아요. 그럼 팔뚝살 이런 데도 잘 안 빠지잖아요. 많이 움직일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팔뚝살을 빼려면 음식보다는 여기 근육량을 좀 늘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그리고 찾아봤는데 다이어트가 이 강박증처럼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 2030 여성이면 제 또래거든요. 10명 중에 9명은 스스로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느낀대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말랐는데도 극강의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예. 사람마다 자기가 비만의 기준을 다르게 느끼다 보니까 표준 몸무게랑 그 미용 몸무게가 있으면은 미용 몸무게에 좀 초점을 많이 두는 게 아닌가. 근데 나는 너무 그게 이해가 돼요, 원장님. 왜냐면 방송에는 사실 나중에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30% 맞아요. 정도가 이렇게 퍼지게 나오잖아요. 저도 소연님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랐죠. 저 보면 사람들이 어머 실물은 엄청 말랐네요. 근데 화면에는 정상적으로 통통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몸무게라는 거를 제가 알아야 되고 미용 몸무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체중을 자꾸 숫자와 환자들이 연관시키면 강박이 생겨요. 사실 그런 기준은 있지만 결국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항상 식단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인바디 같이 이렇게 비율을 내가 55kg라도 근육량이 더 많은 55kg면은 너무 좋죠. 저 거의 강박이에요. 저는 매일 체중을 쓰거든요. 매일. 약간만 늘어도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마르신 분들도 부종인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어제 50kg였는데 오늘 52kg다. 그러면 막 살쪘어. 오늘부터 쫄쫄 굶어야지. 이런 반복을 하지 마시고 그 2kg가 지방이 는 건지 근육이 는 건지 아니면 그냥 부종이 생긴 건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부종이면 금방 뺄 수 있거든요. 그 부종이 2kg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냥 금방 부었다가 빠지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부종이 좀 엄청 오래 갈 수가 있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전신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부종은 그건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뭐 온몸이 붓고 뭐 이건데 너무 계속 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우리 몸이 이 농도를 맞춰야 되니까 물을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라면을 많이 먹으면 우리 세포가 굉장히 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 농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물을 다 끌어당겨서 세포를 빵빵하게 만든 그게 부종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짠 음식을 먹게 되면 이 부종은 계속 늘겠죠. 막 5kg씩 쪄오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 만에. 근데 이 부종도 재밌는 게 이제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혈관의 벽이 이제 탄성도의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 벽이 이렇게 습자지처럼 조금 이렇게 느슨한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짠 음식을 먹었을 때 훨씬 더 혈관에서 물이 다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어요. 눈 붓고 막 이렇게 되는데 혈관 벽이 탄탄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짠 걸 먹어도 물이 안 빠져나가니까 덜 부어요. 이게 몸이 보니까 다 밸런스네요. 그럼요. 저희 약국 손님 중에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단골 손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시겠다고 가르시니아를 사러 오신 거예요. 간에 독성이 있다 안 보니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 1화 때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술 좋아하시면은 가르시니아 드시지 말라고 대신에 그 알긴산 성분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알긴산 성분이 약간 식이섬유처럼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않고 팽창해가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거거든요. 술 마시기 전에 알긴산을 먹고 술을 마시니까 오히려 술을 좀 덜 마시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맞아요. 그런 그런 분위기 보조제들도 되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나한테 좀 맞는 것들을 약사님한테 잘 권유 받으셔가지고 드시면 좋죠. 아니 근데 술을 안 마시면 되잖아요. 술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그냥 말을 숨 해도 쉬지 말라. 아니 숨을 안 쉬셔야 되잖아요. 그게 또 행복을 주는. 아 그래요? 네. 저랑 똑같은 이야기 하셔요. 정말 그래서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생각도 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술은 끊지 말라고. 정말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원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하고 이렇게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그냥 정말 대본 별로 안 보고 수다 떨듯이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하필 다이어트 이런 거라서. 그리고 약간 질문의 수준이 좀 높으신 질문들 많으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오늘 얘기 들으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안하네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꼴 그냥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항상 시작을 하시면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과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유행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거예요. 혈관 건강에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탕후루 하나 먹는다고 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한 봉만 먹어도 600칼로리로 밥에 2공기가 될 수가 있어요. 몰랐어요.